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는 과거 미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제한됐다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 국방당국이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 즉 로켓에 사용됩니다. 한국이 관련 시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당국은 이번 시험을 극비리에 진행했는데 무인기 도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고체 연료 시험 공개 등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의 지난 26일 한국 영공 침투에 대해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공세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도발 행위로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완충구역을 침범한 지가 꽤 됐고 상호 적대적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예고 없이 거의 지금 도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깨졌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파기를 언급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죠. 한편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조사에 착수한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에 무인 정찰기를 보낸 한국 측 대응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세적 태도 전환 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띄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무인기로 다시 서울 상공을 침범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는 스텔스기를 보내서 한국도 평양을 가서 정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들은 유엔사가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사의 이번 조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 정찰 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릴 만큼 악화했다는 평가들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 각국의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새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환은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개선 노력을 김영권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올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매우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제77차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3년째 이어진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국경 봉쇄와 통제 강화로 경제난이 가중됐고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임명된 살몬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로 인한 보건 위기와 완전한 고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표결 없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고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totalitarian government holds more than 100,000 people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A UN Commission of Inquiry determined in 2014 that these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Perpetrators need to be held accountable. 국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중 접경 지역인 회룡 주변에 지난 3년간 9.2km에 달하는 새 철조망이 설치됐고 감시 초소가 169개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팬데믹을 명분으로 주민 통제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출범한 한국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공석 중이던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하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DPRK's nuclear program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because both are directly tied to the unique regime's desperate desire for survival. Therefore, the notion that DPRK's human rights is a second tier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should be dispelled. 북한 정권은 올해도 변함없이 북한엔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are abusing human rights issues as a political tool for interfering internal affairs and overthrow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misusing United Nations as a stage for realizing their ulterior objective.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과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인권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침묵하는 등 인권 문제가 핵 협상의 불쏘시개로 활용됐던 과거의 전례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쌀의 품종이 선호도가 낮은 장립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BOA가 중국 해관청서의 북중 무역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월과 11월 총 4만 1,023톤, 총 1,737만 달러어치의 장립종 쌀을 구매했습니다.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길이가 6mm를 넘는 모양이 얇고 긴 품종인데 찰기가 없어 남북한과 일본,
중국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BOE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품종을 확인한 결과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으며 11월에도 전체 쌀 수입량 3만 172톤 중 장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규모로 사들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립종 쌀은 단립종 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11월 수입한 장립종 쌀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눠보면 장립종 쌀 1kg당 가격은 미화 41센트로 단립종 쌀 1kg당 가격인 49센트에 비해 약 8센트 저렴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단립종 대신 장립종 쌀을 선택하면서 약 200만 달러를 아낀 셈입니다. 혹은 같은 값으로 4만 톤의 쌀을 더 수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이 장립종 쌀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중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최근 몇 달간 제기돼온 북한 내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So clearly Koreans do not like the long grain rice, and so if it's coming in, it's because it's cheap, and that's a bad sign, of course. If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give out a certain amount of rice as a ration, obviously they'd prefer to give a cheaper rice.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BOE는 지난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쌀 10,000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0일 발간한 북한 경제 리뷰 12월호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 하강 혹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추세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대북 제재 상황, 중국의 대북 지원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다만 북중 교역이나 북러 교역 등 대외 무역의 확대 수준에 따라 북한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으로 돌아서거나 당면한 경제 난관을 일정하게 해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가 어렵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 북중 국경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도 있어 북한 경제가 회복과 성장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미국과 일본 등의 대형 은행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으로 알려진 블루 노르프가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 서방의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한 유사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해킹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이 유명 은행들의 인터넷 주소와 비슷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해킹에 사용했으며 이런 유사 인터넷 주소만 7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 블루노르프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는 만큼 이런 유형의 해킹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